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북한이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건 많은 나라에서 그거 다 갖고 있다. 그 다음 북한이 우리를 경고한 건 아니지 않냐. 우리에게 경고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있긴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남북한 간의 문제지만은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야. 그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특히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여하튼 그게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기본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로서는 그동안에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자신과 김정은 사이에서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잘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계속 이제 자랑해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김정은과 아주 친하다. 우리는 생일을 서로 축하해 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친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서 일이 잘 안 풀린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신은 별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기분 나쁘지 않아, 나는. 왜? 별로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요, 말하자면 그간에도, 미국 대통령의 관심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죠.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집중시켰지, 단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나 사정거리가 그 안에 제한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 안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아니면 중거리.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미국의 해외 군사 주둔지,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일본 본토에 있는 미 군사 기지, 이런 데 대해서는 또 중거리 미사일이 상당히 위협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간에서도 별로 관심 갖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미국의 생각이 이렇다는 걸.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만 문제가 잘 풀리면 다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단거리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겁니까? 단거리 미사일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거 핵무기도 다 통일되면 우리 민족의 자산이야. 아마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만은 문 대통령 어떻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그게 좀 심각하게 인식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중국이 G2 이래가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다. 군사 대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을 이제 대개들 이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거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현대의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은요, 로마 제국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로마 영역이 그게 이제 우리가 세계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은 지구 전체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하고 그때 세계는 이 판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성격상 이렇게 보면 과거 고대 시대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고대 아테네, 오히려 아테네 제국과 미국의 행태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위도 마찬가지고. 이 델로스 동맹은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 국가들이 전체가 엄청스러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침략받지 않아야 되겠다. 또 받아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동맹을 맺게 된 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 동맹의 공탁금 보관소,
그 다음에 동맹회의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맹본부죠. 그것이 델로스 섬에 있었는데, 페리클레스 아시죠? 예,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정의 황금기를 구현했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가 그 동맹의 금고, 이걸 아테네로 옮겨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그 델로스 동맹의 본부도 이제 아테네로 옮겨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아테네가 엄청 이제 번창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져서. 근데 페리클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됐던 아테네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민회에서 오늘날 말하면 의회죠. 그 다음에 거기 뭐 또 불레도 있고 500인 평야 이런 데서 돈은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개인 사재를 털게. 사재를 털어서 이제 앞으로 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기념물에든 내 이름만 쓸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의회를 눌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돈만으로도 또 안 되니까 이제 이 동맹 금고를 헐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 동맹국들이, 가맹국들이 낸 그 공탁금을 보관해놨던 금고, 그걸 이제 헐어서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적들이 왜 동맹국들이 돈을 마음대로 쓰느냐 이제 공격했죠. 그러니까 또 페리클레스가 하는 말이 뭐 그게 왜 동맹국들이 돈이야? 우리 돈이지. 가맹국들 돈 아니야. 그 사람들 우리한테 군사 한 명 보내본 바 없고 그 다음에 말 한 필 무슨 배 한 척 감당해 본 바가 없어. 전부 우리 군사, 우리 배, 우리 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돈이야.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테네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 집권기 한 30년 동안 아테네가, 그 파괴됐던 아테네가 전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장 번창한 도시로 탈바꿈했죠. 근데요, 여러분, 그 페리클레스가 했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트럼프는 지난 4월에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여기서 이제 유세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50억 달러를 들여서 방어해주는 아주 부자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밖에 안 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5억 달러 더 내놓으라고 했지. 그래서 더 받아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예. 또 재작년 11월에는요, 그 세인트 찰스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흉내를 냈어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And they look like this. You know what this is? 그런 식으로 흉내를 내면서 우리가 인세가 돈도 제대로 안 낸다고 해서 아마 공격도 하고 그랬죠. 지난 2월 10일에요. 그 분담금 가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틀 후에 트럼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5억 달러 더 받아냈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맨날 이제 돈 가지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돈 왜 안 내느냐고. 과거 동맹국의 그 대통령, 그 아주 좀 채통을 차리는 그런 대통령들 아니었습니까? 예.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예, 품격,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빛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 우리한테도 돈 가지고 그렇게 예, 뭐 따지고 인색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기억에 트럼프는 유난히 예, 이렇게 돈 이러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본래 이제 이 사업가 아닙니까? 그래서 돈 계산 하나는 철저한 사람이죠. 그 우리가 해준 만큼 왜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근데 동맹의 개념이 트럼프 들어서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비용을 내놓으라는 거죠. 페리클레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4일에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존 볼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또 정경두 국방장관, 그 다음에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이제 만나고 갔습니다. 아마 거기서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이제 했다 이렇게 전해졌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일보가요 뭐라고 보도했냐면 미국에서 50억 달러 내놓으라 한다. 30일 날 그런 보도를 했어요. 하면서
그게 이제 워싱턴 뭐 이 외교안보 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30일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와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뭐 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적용되고 있는 1조 300억 정도의 이 규모, 당시 389억으로 했습니다만 이 규모가 그 전에 비해서 그 배로 늘어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배로 늘어난 것에 5배를 이제 더 요구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계산서를 이제 아주 철저히 냉정하게 이렇게 계산서를 내밀고 있는 거죠. 종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엄청난 인상입니다. 인상폭이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국방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문재인 정부, 예?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 걸핏하면 자주국방 아닙니까? 외세 물러가라.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민족 자결, 민족 공조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면야 뭐 걱정하겠습니까? 그래 미국 뭐 50억 달러가 아니라 5억 달러도 주기 싫어. 가세요. 동맹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으로도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나라 되겠습니까? 유럽의 그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나토에 의존하고 있겠습니까? 자주국방이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특별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뭐 국방과학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우리보다는 훨씬 앞서 있죠. 우주과학 이런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나라 전체 이게 경제력을 보면요. 우리나 똑같아요. 전체로 볼 때.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이 인구가 우리보다 한 3배쯤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뭐 전쟁은 아마 독자적으로 치를 수 있을 거예요. 중국도 그 규모로 보면 뭐 자기들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말이죠. 외국과 전쟁이 붙었을 때 정말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을까 그 의문이죠. 어쨌든 자주국방이라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괜히 뭐 자주국방 이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50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50억 필요 없어 우리 안 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마주친 거죠. 그렇다면 동맹에 대해서도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이 50억 달러가 만들어 준 거죠. 그동안에 돌아보면요. 정말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6.25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죠. 예. 만약에 이 한미 동맹이라는 게 없었으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겠느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치죠. 그 정도로 한미 동맹의 힘이 컸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 동맹의 그 비용이 사실은 이건 뭐 계산할 수도 없는 정도죠. 1953년 10월 1일에 조인돼 가지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그 정체성까지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 유수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 한미 동맹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100억 달러 내놓으라 한다 칩시다. 예.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미국 이제 필요 없어. 가. 이래 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의 그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우리가요, 세계 최강대국,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과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치고도 엄청 큰 백이죠. 이게 뭐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안전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 덕분에 이렇게 경제발전도 해왔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냥 비춰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에 비춰보세요.
북한이 오늘 어떤 지경에 와 있습니까? 김정은 온 주민들을 다 굶겨놓고 앉아가지고 그 탄압하면서도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요. 자유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자유를 한껏 향유하고 있는 그런 자유민으로서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만약에 100억 내놓으라 한다. 싫어,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50억, 물론 50억 그걸 다 주는 건 우리한테도 엄청스러운 부담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는 거죠. 예. 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능하면 50억까지 설마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정말로 그 미국에서 그 50억 달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상폭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50억 달러를 미국이 달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야말로 협상술이죠. 예. 협상의 역량이고 외교술이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금까지 외교장관 아주 편하게 잘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한번 역량을 보여야죠. 입증해 보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꼭 무슨 날강도가 50억 달러 뺏어가는 듯이 그렇게 소리 지를 건 아니죠. 그동안에 미국 덕을 봤던 걸 생각하면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에 대해서 기다려 아저씨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자주국방 이렇게 외치려면 모든 면에서 당당해야죠. 예. 미국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투정을 지나치게 해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어린아이 티를 못 벗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앞으로 정말 우리도 당당한 성인으로서 성년 대한민국 이걸 세계에 과시하려면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을 이번 이 문제 가지고 미국하고 공격하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미동맹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걸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